스프링 트레이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개막전도 멀지 않은 시점이지만 2026 시즌을 앞둔 메이저리그에는 아직도 계약을 맺지 못한 굵직한 자유계약 선수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MLB 오프시즌이 1월과 2월까지 길어지는 게 아주 낯선 일은 아니지만 올겨울 시장은 특히나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급 선수들 쪽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알렉스 브래그먼이 시카고 컵스와 총액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그래프 기준 올겨울 FA 탑10 선수 중 5명이 무적 신분입니다. 투수와 포수들의 스프링 트레이닝 소집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 며칠 사이 핫스토브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일 터커, 보비쉑 그리고 코디 벨린저를 둘러싼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 명의 임팩트 있는 타자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카일 터커 관련 보도입니다. 디 애슬레틱의 윌 세먼은 뉴욕 매츠가 최근 일주일 사이 터커와 여러 차례 화상 미팅을 진행했으며 3년 총액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팬사이드의 로봇 머리는 매츠가 연평균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단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추가로 보도했고요. 이러한 뉴욕의 제안을 ESPN의 제시 로저스가 보도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장기 계약 제안과 비교해보면 그리고 터커가 LA 다저스와도 만남을 가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 29세인 카일 터커는 생애 첫 FA 시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터커의 최종 행선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여러 현지 매체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이저리그 전반에서 흘러나온 최신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일 터커뿐만 아니라 보비쉑 역시 새해 들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쳇은 월요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화상 미팅을 가졌고 이 만남이 그의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맷 젤브에 따르면 양측은 미팅을 마친 뒤 낙관적인 분위기를 느꼈고 경쟁 구단들 사이에서는 필리스가 현재 비쳇의 가장 진지한 구애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젤브는 필리스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계약 기간을 꼽았는데요. 필리스는 비쳇을 영입하기 위해 6년을 넘어서는 장기 계약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데이브 돈브라우스키 사장이 이끄는 필리스가 과거에도 즐겨 사용해온 전략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필리스는 트레이 터너에게 11년 계약을 안겼고 선발 투수 에런 놀라와는 7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자유계약 시장에서는 언제든 단 한 통의 전화로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비쳇의 시장 역시 필라델피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요. USA 투데이의 밥 나이팅게일은 화요일 보스턴 레드삭스가 브래그먼을 컵스에 빼앗긴 이후 비쳇을 공격적으로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고 여기에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뉴욕 양키스 역시 비쳇 영입 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양키스가 코디 벨린저와의 재결합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쳇이 보스턴과 양키스와의 계약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오프시즌 내내 가장 당연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벨린저의 양키스 복귀였는데요.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은 한 시즌 동안 OPS 0.813, 2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양측은 계약 기간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5년 계약을 제시했고 벨린저 측은 7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이먼은 화요일 양측이 이번 주에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양키스가 계약 제한에 옵트아웃 조항을 추가하고 연봉 지급을 뒤로 미루는 디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개선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양키스가 5년 계약을 고수하는 이유로 이번 오프 시즌에서 어떤 포지션 플레이어도 그보다 긴 계약을 받지 못했고 양키스의 제안만으로도 벨린저는 메이저리그에서 네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외야수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의 벨린저와 그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벨린저가 올겨울 먼저 계약한
다른 FA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근거로 더 긴 계약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라파엘 데버스, 윌리 아담스, 맷 체프문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내야진을 보유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루 보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ESPN의 잭 파사는 화요일 자이언츠가 2루수를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자이언츠는 세인루이스 카디널스와 브랜든 도노반을 두고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시카고 컵스와는 니코 호너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도노반은 이번 오프시즌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된 트레이드 자원 중 한 명인데요. 곧 29살이 되는 그는 지난해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됐고 빅리그 4시즌 동안 꾸준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팀 컨트롤이 2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인루이스가 대부분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도노반 역시 겨울 내내 트레이드 가능 자원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애틀 메리너스 역시 그의 잠재적 행선지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니코 호너는 비교적 최근에 트레이드 시장에 이름을 올린 선수인데요. 컵스가 브래그먼을 영입해 3루를 맡기게 되면서 24살의 매쇼를 2루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호너가 잉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8살인 호너는 2025 시즌 타율 2할 9푼 7리 29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리그 최고 수준의 2루 수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4년에 체결한 3년 3,500만 달러 연장 계약이 이제 1년만 남아있어 트레이드 시 도노반보다 낮은 대가로 영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스프링 트레이닝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의 스토브리그는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대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2026 시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